안녕하세요. 뭐니가 뭐니 경제신문을 읽어줘 3월 첫째 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걸 시작할 때 직장인들은 경제신문을 읽을 시간이랑 그 여유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듣기만 하면 그 시간만 투자를 하면은 일주일 정도의 그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그런 의도에서 만들었고요. 이걸 만들면서 PPT랑 유튜브를 만들면서 저도 경제 신문을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어서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이런 순서고요.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대제목 서울 정비사업 23곳 일몰제의 존폐기로 3월 2일자 날짜 신문 내용이고요. 소제목 압구정, 현대, 한양 등 1일까지 조합 설립 안돼 무산위기 서울시 선별구제하겠다. 부담금 상한제 시민들 시큰둥. 내용 들어가면은 서울시 내 20여 곳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중대 기로에 섰다. 2일부터 정비사업 일몰제가 시행되지만 아직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구역이 해제될 공산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들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일단 서울시의 일몰제 적용 시기를 늦춰달라는 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수년간 공들여온 정비사업이 숲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비사업 일몰제란 사업 진척이 더딘 곳을 정비구역으로 해제하는 절차다.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2020년 3월 2일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마쳐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시장이나 군수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일몰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을 해도 반드시 정비구역이 유지되는 건 아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색, 증산, 뉴타운, 증산 4구역도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구역이 해제됐다. 재개발,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이 많거나 추진 주체가 불분명하면 사업 지속을 장담할 수가 없다. 서울시는 그동안 각 구청에 15차례나 공문을 보내 구역별 일몰 연장 신청을 독려했다. 뉴타운 출구 전략 등으로 그동안 정비구역을 대거 해제한 것과 비교하면 전향적인 기조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전면적 일몰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추진위에서 기한을 놓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이 많아지면 요즘 선호도가 높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 그만큼 부족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개발 구역이 해제되면 행위 제한도 풀려 신축 빌라가 늘어나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해도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어진다며 재건축의 경우엔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마땅한 대안 사업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상가와 갈등 요인 최소화, 재건축 빨라진다. 3월 4일자고요. 청담, 삼익 등 소송 사태 휘말려 수년째 재건축 추진 늦어져 상가 빼고 재건축 사업장 늘어 내년까지 표준 협약안 마련, 전문성이 있는 외부 기관에 맡겨 관리 처분 매뉴얼에 명시키로. 서울 내 재건축 사업장에서 상가조합원과 일반 조합원 간 개발 이익을 둘러싼 소송과 분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가 조합원 간 이익 배분에 대한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상가조합원과의 갈등이 줄어들면서 서울의 아파트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다. 관리처분 계획 수립은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분쟁이 많은 단계다.
현행법에는 관리 배분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하라고만 돼 있어 사업장별 배분 편차가 크고 갈등이 잦았다.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상가조합원과 주택형 소유자들은 불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많다. 목동 등 상가가 많은 단지로선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며 아예 상가를 떼고 재건축하려는 사업장이 늘고 있지만 이 경우도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준이 마련되면 분쟁이 줄어들 뿐 아니라 인허가 양식 통일 등에 따른 인허가 속도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며 서울시 내 주택 공급도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 두 번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세 번째, 세운상가 일대 152개 정비구역 무더기 해제, 기계 정밀 산업용재 인쇄 등 구역별 8개 산업 거점 조성, 을지 면옥 보존 여부는 미정, 개발계획 두 번째 전면 수정, 원주민 투자자 시행사 피해. 서울시가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152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도심 제조산업의 허브로 육성한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을지면옥 등 노포 보존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세운상가 일대를 둘러싼 서울시 정책이 여러 차례 오락가락하면서 이곳에서 재생사업을 진행 중인 시행사나 원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8개 산업거점 조성, 산업거점 공간은 8곳에 새롭게 조성한다. 기계정밀 산업용재, 인쇄 등 구역별 산업입지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 복합시설, 스마트 앵커 시설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간의 상당 부분은 정비사업 위주 소상공인들이 영업기반을 확보하도록 주변 임차료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 상가로 조성한다며 나머지는 청년 창업시설 등 신산업 육성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운지구 일대 개발에 이처럼 완전히 바뀐 것은 두 번째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수립된 당초안은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주변 8개 구역을 대규모 통합개발하는 내용이었다. 박 시장이 들어선 후 수립된 세운재정비 촉진계획은 이를 171개 중소규모 구역으로 쪼개 분할 개발하는 내용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이 아닌 역사적 특성과 미래의 잠재력을 고려해 보강했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개발 계획이 바뀌면서 원주민뿐 아니라 투자자, 시행사 등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심 주거시설 공급 물량이 더욱 줄어들면서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네, 이제 네 번째, 금리 인하 솔솔, 부동산으로 돈 몰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악화, 단기 급등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집값 자극 우려, 상가 오피스텔 투자 수요 늘고 대출 쉬워져 전세값 오를 것.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악화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비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을 쏠리고 있다. 통상 금리 인하는 시중의 은행 자금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 호재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단기 급등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 코로나19 등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로 낮아진 대출금리가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네,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낮춘다고 곧바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동자금이 일단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하양대 경제학과 교수도 금리를 낮춰도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디면 유동자금은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쏠릴 것이라며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비규제 지역에서 먼저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가 전셋값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금리가 낮아지면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많아진다며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금리로 세입자의 대출 부담이 줄면 전세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리 인하에 따라 집값 과열이 재현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여파로 투자와 소비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면 자칫 부동산 시장만 과열될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투자를 억제해야 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산 과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 부동산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경제, 금융, 주식으로 넘어가면 신용잔액 10조, 반대매매 공포에 떠는 개미들, 3월 2일 날짜. 조만간 증시 추가 조정받으면 개인 투자자들 손절 물량 쏟아져 연쇄 폭락 사태 빚어질 수도. 셀트리온 신용잔액 2086억 최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많아.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아래로 주저앉으면서 빚을 내서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 매매 우려에 떨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폭락했지만 잠재적 반대 매매 물량인 신용거래 잔액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3월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종목에 대한 개인의 신용잔액, 신용잔액이라는 게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 등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용잔액은 지난달 27일 10조 2962억 원까지 불어났다. 신용잔액은 지난해 8월 9일 연중 저점 8조 130억 원을 찍은 뒤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비중이 10%가 넘는 종목은 16개에 이른다. 신용잔액 비중이 높은 종목은 반대매매 시점이 되면 주식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많아 폭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여기에 SK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지수 기점으로 고점 대비 15% 빠지면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고점인 2243포인트에서 28일 12.91%까지 하락해 최 센터장이 말한 마지노선의 턱 밑까지 와 있다. 네, 위험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S&P 500 급락에 60조 ELS 투자자들 화들짝. 3월 3일 날짜. S&P 500 기초자산 ELS 발행. 지난해 61조 원으로 증가. 미 증시 하락에 투자자 불안. 전문가 말하길 S&P 500 반토막 안 나면 ELS 손실 가능성 거의 없어. 지수 조정받아 기준가 낮아지면 투자 매력은 오히려 커져. 얼마 전까지 사상 최고 행진을 하던 미국 S&P 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발행이 최근 급증해 고점에서 상품을 가입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S&P 500 지수가 반토막 가까이 떨어지기는 어려워 원금 손실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P 500을 기초자산으로 한 ELS와 주가 연계 채권 ELB는 지난해 4분기 21조 원어치가 발행됐다. 연간 기준으로도 S&P 500 ELS 발행 규모는 지난해 61조 원으로 2018년 40조 원에서 53% 늘었다. 반면 상승세가 약했던 지수는 ELS 발행도 부진했다. S&P 500 ELS는 올 들어 2월까지도 11조 5천억 원치가 발행됐다. 지난달 19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인 3,386을 찍는 등
고공행진을 하면서 기초자산으로서의 인기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S&P 500 지수가 고점을 일 때 가입한 ALS 투자자도 원금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전균 연구원은 지수 ELS의 녹인 베리어, 손실 기준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녹인 베리어가 대부분 50에서 60%여서 손실 위험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녹인 베리어가 50%라는 말은 S&P 지수가 사상 최고점인 3,386일 때 ELS에 가입한 경우 지수가 절반인 1693 밑으로 떨어져야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지난달 18일에 발행된 NH투자증권의 ELS 191872 이런 유형으로 S&P 500 기준 시가가 3370으로 높지만 녹인 베리어가 50%인 까닭에 지수가 1685로 떨어져야 손실을 입게 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낮아서 투자할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면. 갑작스레 일상이 된 재택근무. 서버용 D램 시장 달아올랐다. 3월 6일자 신문 내용이고요. 미적되던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까지 클라우드 수요 급증. 서버용 D램 값 한 달 새에 6% 상승. 전문가들 20%까지 오른다고 얘기하고요. 내용 들어가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재택근무 실험이 시작됐다. 지난달 CNN은 아시아 오피스의 책상은 텅 비어있고 전화기는 조용하다며 기업들은 자금이 예상치 못한 재택근무 실험을 장기적으로 종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이 홍콩은 중국 주요 도시에 있는 대기업의 60% 이상이 춘제 연휴 이후 지금까지 사무실 문을 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시아뿐만이 아니다. 미국 SNS 업체 트위터는 지난 2일 전 세계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강력하게 장려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지시한 미국 대기업은 트위터가 처음이다.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기업뿐 아니라 미국 대기업까지 재택근무를 장려하면서 기업들의 근무 방식 변화는 코로나19 사태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재택근무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LG CNS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주요 기업이 잇따라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회사 외부에서도 서버에 원활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트래픽을 확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 대형 클라우드 고객사가 2분기 서버용 D램 모듈 가격을 기대치보다 훨씬 높은 $145 수준에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객사의 물량 확보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비대면 업무를 위한 클라우드 투자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2분기 PC용 D램과 모바일 D램의 가격 상승폭은 당초 예상치보다 밑돌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블로그 있거든요. 여기 블로그 있는데 이 블로그에서 PPT 파일이 있으니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감사합니다.